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대덕전자를 한번 볼게요. 대덕전자는 어제 대비 한 지금 4%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 그 전체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은 약간 하방으로 꺾는 모습을 보이지만 대덕전자는 그래도 강하게 우상향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 분석, 즉 펀더멘탈을 기본으로 해서 그 회사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즉 매출액 구조라든지 이익을 얼마나 잘 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 어떤지, 즉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주가 분석의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의 주식이 흘러왔던 그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그래프로 표현해 놓고 우리가 늘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주가 흐름을 보는 것을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 가격이 어떤 특정한 가격대에서 지지하기도 하고 저항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래가 많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매물대도 보고, 소위 말해서 이 회사를 보는 게 아니라 주가 가격의 흐름을 보는 거죠. 두 번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슈, 그 다음에 회사의 가치인데 그 가치는 뭐 테마를 형성한다든지, 어떤 그 뭐 수혜를 본다든지, 소위 말해서 뉴스, 이슈, 테마, 뭐 이런 걸 보고 분석해 보는 것이 하나의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이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주가 흐름을 이야기할 수 없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봐야 될 건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죠. 대외 변수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수출을 위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는 거죠. 혹시 북한에서 뭔 일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하나 에너지 측면에서 본다면 오일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기름값 소위 말해서. 자, 이런 대외적인 그런 어떤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좋지 않다, 좋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반영이 되겠죠. 굉장히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어느 하나 분석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식 차트를 보는 이유도 바로 가격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대덕전자는 18,750원에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차트를 기본적으로 잠깐 보게 되면 대덕전자는 작년 6월 달에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가격적인 측면이 계속해서 비싸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왜 비싸져 가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면 좋으니까. 뭐가 좋으냐?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이 회사가 좋아질 전망이 좋으니까. 그런 기대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분기 실적이 좋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먼저 선반영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소위 말해서 뭔가가 남는 장사를 못한다. 그러면 주가가 먼저 반영이 됐다가 갑자기 실망 매물로 쏟아질 수 있겠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점을 높아가는 가격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게 아닐까. 반면에 고점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주가 전체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것은 반등하는데 그 전 고점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매물이 쏟아지니까 고점이 낮아지면서 주가는 밑으로 가겠죠. 하방으로. 자, 그래서 주가 흐름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매출 구조, 그 다음에 이슈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덕전자를 그러니까 보기에 앞서서 일단 종합주가 지수인 대변수의 흐름이 어떤지를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 대비 6.35포인트, 0.2% 오르고 있는데요. 왼쪽 위에 있는 차트의 흐름이 월봉이에요, 월봉. 이렇게 보면 대롱대롱 지금 봉이 걸려있죠. 8월달 봉이 이렇게. 아직 뭐 하회 이탈했다기보다도 대롱대롱 걸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음 달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걸려서 내려올 수도 있고, 지지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을 보게 되면 이런 흐름이 보이죠. 그럼 주봉을 보게 되면 약간 이탈한 모습이 나오니까 이제 저항값이 생겼음을 알 수 있죠. 반대로 이렇게. 여기는 약간 그 걸려있는 모습이고요. 월봉은. 얘는 저항이 생겨버렸고요.
자, 그러면 일봉 또한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저항대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월봉의 형태는 대롱대롱, 주봉의 형태는 일단 저항대가 생겼고 일봉의 형태도 저항대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월봉, 주봉, 일봉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저항대가 생겨버렸으니까요. 그러면 3250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전체적인 시장 종합주가지수가 조금 뚫고 안착을 해야 우상향으로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거기를 뚫지 못하면 깨놓고 반등해서 저항대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주가는 빠질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다음 달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3250포인트가 저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점은 한번 고려해서 보면 대외 변수가 다시 종합주가지수는 하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전자는 열심히 꿋꿋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덕전자 보겠습니다. 거래소, 중형주, 전기, 전자 이쪽 분야죠. 아시겠지만 반도체 비메리 부분 그 뭐죠? 자판인가요? 그거를 생산하는 회사로 유명하고 알려져 있는 회사죠. 자,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8,845억이에요. 거의 뭐 1조 클럽에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전체적인 장의 흐름, 시장의 흐름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주가 흐름도 저점을 꾸준히 높여지면서 우상향으로 차분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한 단계를 높였음을 알 수가 있겠죠. 어떤 거냐면 작년 여기 14,000원, 15,000원 이 기준에서 저항대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2021년 들어와서 지지 형태를 만들면서 주가는 14,000원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흔들다가 계속해서 상승을 진행하고 있죠. 그럼 이런 형태의 흐름이 본다면 주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 한 이 자리가 얼마냐면 2만 1,000원대까지도 열려 있음을 알 수 있죠. 이 자리가 한 2만 원대까지. 반면에 뒤로 보게 되면 14,000원, 5,000원은 여기도 거래가 또 많이 동반된 가격대이기도 하죠. 여기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레벨업을 한 단계 높여놓은 위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높여놓은 위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파동이 어느 형태가 일어나든 간에 14,000원 여기 월봉을 보면 14,000원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올라가는 14,000원대를 깨지만 않는다면 주가는 우상향으로 열려있는 공간 속에서 2만 원을 넘어가는 자리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 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종적인 대응 가격이 지금 14,000원이잖아요. 그죠? 14,000원이잖아요. 요 가격이. 근데 지금 18,700원이니까 한 3,000 얼마가 비싸져 있으면 한 20% 정도는 리스크 범위 내에서 올라와 있는 거죠. 다소 비싸져 있는 가격대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들어가게 되면 한 20% 정도의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만큼의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기준을 이만큼의 기준을 보게 되면 그렇죠. 반면에 올라가면 열려 있는 공간이 이만큼이니까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대 수익과 기대 손실이 거의 중간쯤에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럼 지금 잡는다는 것은 조금 비싸게 리스크를 끼고 잡는다는 거죠. 흐름상은 상승으로 가는 흐름이니까 잡아도 무방하겠으나 저런 정도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기준 있는 매매를 하려고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는 거고 내용 분석은 또 따로 하는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차트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뭘 보냐면 이 회사가 그동안에 돈을 잘 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슈가 있는지를 보면서 왜 강하게 우상향으로 가는지 향후 주가 전망도 강해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대덕전자 인쇄 회로 기판 생산 이렇게 나오죠. 이거 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회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뭐 이런 정도는 다 보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재무 정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분기 실적을 보면 작년 3, 4분기, 4, 4분기, 올해 1, 4분기까지 이어지고 요거는 이제 전망치니까요. 퀘션을 남겨두고요. 2,400억, 2,200억, 2,300억. 매출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안정돼 있고요. 요 부분이 좀 들썩올라온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과 당손익순이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주가가 조금 파동이 있긴 하나 전체적인 흐름은 꾸준히 우상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쩌면 이 매출 구조 내용하고는 상반되는 게 아니라 잘 부합되는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데이터 값이 많지 않지만 작년 어떻습니까? 6,200억 정도의 매출액을 냈고요. 그죠? 그 다음에 27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고 당기순이익은 좀 손해를 봤습니다. 그죠? 어쨌든 내용을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은 꾸준하고 그죠? 연간 실적도 꾸준한데 이런 부분들은 단기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뭐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액 구조가 잘 늘어나면서 향후 주가 흐름을 더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연간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죠. 데이터 값이. 어쨌든 안정적인 매출액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한번 볼게요. 특징주 이렇게 나오죠. 대덕전자 반도체 패키지 기반 기판 매출 증가 기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대. 그런 얘기는 아직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죠. 이 기대감이 이제 확정적으로 돼서 이 기대감이 지금 주가가 반영이 돼서 확정적으로 돼서 뭔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았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고 생각하는 것보다 별로도 아니라면 실망용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시화 전 단계에서 수익을 가시화시키는 전 단계에서 선반영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다시 후행할 수도 있겠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거래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이일 때 누군가가 이 고점의 그 저항값을 뭐라고 그럴까요? 매물 소환하면서 매집을 했다면 여기서 매집을 해서 끌어올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거 끌어올리는 세력 입장에서는 수익을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뚜껑 열으면 별로 안 좋다. 그럼 빠지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괜찮다. 그럼 올라가겠죠? 그러면 요 안에서 움직였던 그 우리가 추정해 보면 당연히 이 근방이 단가일 확률이 높겠죠. 누가 매집을 했다면.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그게 바로 거래가 가장 많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집중적으로 누가 모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여기를 안 깨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흐름 자체는 매우 양호하고 가격의 내용도 보게 되면 14,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보면 누가 매집하는 단계에서 뭐 여기가 매집이 됐든 간에 누군가 매집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세력이 매집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얘는 여기는 깨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D를 보게 되면 리스크, 관리, 대응, 가격대는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그 추정가격을 보면 14,000원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재무적인 내용은 데이터 값이 좀 쪼꾸면서 그렇지만 특징적으로 반도체 패키지 기간 매출 증가라고 한 기판 매출 증가는 기대감이 있고 그게 주가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흔적을 남긴 자리가 14,000원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대덕전자는 우상향으로 더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는 분들은 1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14,000원이 무너지게 되면 이 강한 저항대, 그 다음에 추정해 볼 수 있는 단가도 무너지게 되면 그 저항이 되면서 주가는 다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 분석과 내용을 이렇게 매칭시켜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어쨌든 대덕전자는 괜찮아 보입니다. 매수 의견 유지가 나오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기판 공급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어제 기점으로 해서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죠? FC, BGA 신공장 출하 개시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2004년도에는 3,000원 매출도 달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전망이나 내용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흐름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세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 기대감의 강세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면서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14,0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은 매우 중요하다. 거래가 됐던 이 지점을 깨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막 가지는 않죠. 파동의 범위를 생각해 보는 거죠. 따라서 여기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 여기를 더 이상 양보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14,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가격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추격하지 말고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 밀려줬을 때 밀려주고 조정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
즉 이런 자리에서 한번 기회를 준다면 14,000 하회 되게 되면 내가 손절할 생각을 하고 한번 잡아본다면 기대 손실은 요만큼이 될 것이고요. 그죠? 이게 살아난다면 기대 수익의 곡선은 더 넓은 이렇게 영역으로 펼쳐지겠죠. 근데 여기서 잡으면 기대 손실이 잘못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벌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소위 말해서 기대 손실의 범위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매매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 손실을 이런 정도를 놓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따라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잘못되면 커지죠. 저는 그래서 황 대표는 이런 자리에서는 추격하는 매매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주가가 이리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잘못되면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도 보고 앞도 보는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대덕전자 여러모로 봤을 때는 우상향으로 더 갈 수 있는 자리면은 불명하고 14,000원이라는 가격대는 매우 중요하다. 빼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해서 가상의 자리라고 하죠. 확정적인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흐름의 끝자락을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어쩌면 8월 달에 지금 오늘 고점을 찍은 자리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가상적으로 부딪히는 자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은 추격하는 매매가 된다면 소위 말해서 여기가 저항대로 작용을 하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 그림 속에서 여기가 저항의 피크가 될 수가 있으니 이게 단기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가는 매매가 되지 마시고 적어도 이 흐름이 또 하나 있잖아요. 오랜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굉장한 수렴을 했잖아요. 이렇게 수렴을 해서 나갔던 자리니까 여기 16,000원에서 15,000원 부근, 14,000원 부근까지 내려와서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확인하고 할 때도 잡아도 안 늦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14,000원대 이기지 못하고 벗어나면 내가 대응을 해줘야겠죠. 비중을 줄이거나 빠져나오는 전략을 쓰고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되겠죠. 어쨌든 대덕전자는 지금 18,650원은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가 너무 있다라는 거고 지금 얘기 드리는 것처럼 가상의 이 추세선에 저항값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딪힌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경영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는 항상 분할 청산을 해줄 수 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갈 것 같으면 올라가서 다시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또 주어지거든요. 근데 펄펄 날아가죠. 그러니까 분할 청산 된 거 있다면 그 분할 청산 안 된 것만 가지고 들고 가면 홀딩하면 되고요. 만약에 꺾인다 하더라도 분할 청산했다고 그러면 손해는 보지 않는 구간으로 돌아오죠. 근데 이게 막상 다 들고 있다 이렇게 빠지면 손을 못 대고 멍하다가 이렇게 빠지는 주가도 많죠. 그러면 결국엔 여기서 어딘가가 잘 잡아서 수익 난 걸 토해내고 손실이 또 오히려 불어나죠. 근데 조금만 반절이라도 분할 청산을 해주면 뭐 이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이만큼 밀려도 손해는 아니겠죠. 이 구간에서. 그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이런 매매 방법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이야기를, 물론 먹을 게 큰 곳은 리스크도 크고 리스크가 커야 또 먹을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거죠. 왜 주식 매매를 한 번에 할 게 아니니까 여러 번 할 거라고 하면 어떤 매매 몰빵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서 분할 청산의 개념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대덕전자 14,000 기준으로 해서 아시겠지만 2만 원을 통과해야 2만 원을 통과해서 안착을 해야 오버슈팅이 나면서 한 번 더 주가는 랠리를 펼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 파동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단은 14,000원을 두고 그죠? 여기를 두고 상단은 2만 원 기점을 두고 다시 한번 4배를 높이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영역이라는 거죠. 위쪽에서는 상승 영역, 아래쪽은 하락 영역을 구분을 해놓고 14,000원을 깨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깨지면 다 이게 저항이 되면서 다소 밀릴 수가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니까요. 자, 요런 점 참고해서만 보시기 바랍니다. 황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 절대적으로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얘기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사항만 종목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체크 포인트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점도 감안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입점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